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기역술의 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이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묘진달, 봄철이죠. 모광절의 무토일간. 네, 이번 시간에는 사오미, 여름에 남방 화원에 태어난 무토의 어떤 직업적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또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인왕절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계절이기도 합니다. 왜? 화토가 공존이니까. 그래서 무토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여름에 태어났다. 그럼 일단 이는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그게 다 결코 좋다고는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한번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달의 무토일간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달의 무토일간. 이건 또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양간이니까 여기가 인호술에, 그죠? 신자진 사달입니다. 요게 이제 월지에서 편인격이 되죠. 편인격. 사가. 근데 사달의 무토일간이라서 꼭 편이라고 보시면은, 편인격은 격이지만, 그렇지만 이 절처 때문에 항상 절처가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 분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 육기역술에서는 분석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용어는 일반 명리하고 같은 용어를 쓰지만 분석하는 방법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가 편인격이라고 해서 편인이 강하다? 그럴까요? 아니죠. 조금, 그죠? 더 강한 존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집주인은 병화죠. 병화가 가을에 경금하고 무토 보호자가 같이 있다. 이렇게 이제 놀 시옵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인신사의 절처에서 임수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정화가 오죠. 이 정화 때문에 인면 없죠. 이 정화 때문에 사에서 병화가 분명히 사의 집입니다만은 이 정화 때문에 이렇게 인수가 인성 혼잡이 된답니다. 혼잡 이렇게죠. 혼잡. 인성 혼잡이라는 얘기는 편인도 저희 격언이 편인격입니다. 분명히 편인이 이제 자기네 집이니까. 그렇지만 정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 정화가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게 정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 늘시 생각합니다만 정인과 편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정인은 좀 약간 등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이런 데 굉장한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지만 평상시에는 공부하기 싫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인 쪽으로 잘 따라간다. 정인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편인과 정인이 있고, 요건 편제가 절처로 올라왔고요. 식신이 있고, 무토가 있다. 자, 요런 모양새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육기역술 공부하시려면 기초적인 부분, 그죠? 관인비 식재. 비견 기준에서 관인과 식재가 위아래 나눠져 있다. 요 부분은 명확히 아셔야 되고, 지장간, 그죠? 이 지장간, 각자의 어떤 지장간. 12개 지지가 있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각자 지장간을 또 각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묘론, 인묘에 대한 부분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절차해야 되고, 그러면 일단 기초 수업은 끝납니다. 기초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어떤 놈이 나와서 어떤 놈 패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잡하긴 합니다만, 원리는 간단하죠. 상생과 상극이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바깥에는 굉장히 중요시 여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냥 좋아서 이렇게 붙는다 정도 선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신은 인성이 당연히 인성이 용신이죠. 인성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편인과 정인 두 개의 인성이 이제 있으니까 상신은 화가 상신이니까 목인데 목이 상신이 됐는데 상신이 없죠. 목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봐도. 상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월지에도 상신 없이 태어난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복이 좀 없다. 왜? 부모한테 받을 덕이 별로 없다. 이런 모양새죠.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이것도 직장궁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자르면 부모궁이도 하지만 직장궁이 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상신 없이 태어났으니까 좀 금전적 어려움을 많이 고력을 겪고 살아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늘 동국정이 떠나질 않는다. 물론 상신 대운에 와서 한참 벌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언제냐면 따져다 보면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 사대원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갔을 경우 여기 인묘진이 여기가 이제 모광절이니까 이게 상신위잖아요. 그죠? 상신은 여기가 이제 인묘진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 이거 모광절이니까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렸을 적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래도 상신운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다. 왜? 이 사람이 태어나고 부모가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신을 보태줘야 되니까 그런 명세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직업론에서는 직업론 공부하니까 상신론 나중에 공부하더라도 일단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보니 그죠? 식신상관이 요놈이 하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스펙으로다 이제 식신이 스펙으로다가 이제 결정이 됐죠. 그럼 식신이 뭐를 봐요? 관살을 봐야 되는데 상신이 없는데 관살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식신이 관살이 안 보이는데 이제 만약에 요 식신이 일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인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인을 이렇게 여기 있다. 그럼 여기 간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목이 있으니까 이 식신이 뭐를 잡는다? 이렇게 간목을 잡아요. 살이죠? 살을 잡는데 이제 을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갑을 해주면 갑을 할까요? 그래야 좀 이해하기가 편하죠. 갑이나 을이 있다. 지장간 얘기하는 겁니다. 지장간 뿐만이 아니고 지하실 그리고 절처까지 봐야 됩니다. 지하실 절처 이런 부분들은 용어는 앞에 장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네, 매번 설명드리기가 애매하니까 지하실 그 다음에 지장간 절처 이렇게 살펴보시면 세 군데가 있죠. 한 궁성에. 그랬을 때 지하실, 지장간, 절처 이 세 군데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간살이 있으면 이 잡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절처에는 없죠. 그 다음에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일지에 있는 부분을 잡으러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을 식신으로 잡았으니까 요거를 간목을 잡았다. 근데 스펙을 뭐를 찾느냐? 편인을 찾다는 거죠. 스펙이 식신이 찾은 거를 편인 또는 정인을 찾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목적이 뚜렷하게 생긴다. 식신이니까 전문 기술은 먹거리죠. 뭐 상세한 설명 수업 시간 늘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스펙적인 부분에 식신을 쓰기 때문에 내가 전문 기술이랑 먹거리 쪽 남자분들 기술 쪽이 많고 그죠? 여자분들은 먹거리 쪽에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인데 근데 정인까지 합세를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인 게 결정이 된다면 이 갑과 을이 아니고 두 개 나눠지겠지만 결정이 된다면 그거를 위한 공부는 내가 할 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원래 타고난 성격은 편인 그런데 정인까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는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편인으로만 작용을 한다. 그래서 공부를 평상시에 잘 안 해요. 안 하다가 어떤 목표, 내가 저걸 꼭 이루어야 돼. 이렇게 되면 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무토이간의 간목을 봤을 때, 살을 봤을 때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저게 살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저걸 잡느냐 못 잡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살을 갖다 목표로 해서 갔을 때 살은 살 잡는 직업이라고 그랬죠. 어디요? 1차 법조계, 의료계, 그 다음에 금융계, 종교계. 2차 의식주에 대한 먹거리와 입거리. 그 다음에 먹거리, 입거리 중에서도 피부는 직업, 정육점, 횟집. 또 죽고 사는 관계된 문서, 서류, 그죠? 보험.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병의원, 간호사, 뭐, 한의원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양원, 그죠? 요양사, 그 다음에 간호보조, 내지는 의료 기기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또, 요즘에 이제 한참 저기 많은 게 이제 요양보호사, 그쪽에 많이 있죠. 결국은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느냐. 이 식신이 결국 살을 잡는데, 살이라는 건 그 힘든 일고 어려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벌어먹기 직장 가고 해서 입사시험 보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그 맡은 분야에, 목표가 타겟 놓던 분야에는 굉장히 파고 들어간다. 이런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식신이라는 성격은 좀 몇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성격까지 넣어달라고 해서, 그런데 식신적인 성격을 가지면,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를 꾸준히 밀고 가는 스타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간섭하면, 이렇다, 저렇다 간섭을 하면 하다가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아기들 있죠, 애들,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저 식신 갖고 있는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하고 싶어야 하거든요.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공부해라 그러면 딴 데 간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공부에 파고들으면 괜찮은데 요새 뭐 비디오 게임, 오락 이런 데 빠져버리면 다 답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자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목적을 동기부여를 해줘갖고 그 부분을 일깨워줬을 때 파고들어가는 또 저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정관을 잡았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정관을 잡았다고 그러면 살과 정관의 특징 차이점이 그러라고 그랬죠. 살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이뤄내려고 하는 살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 그 다음에 예민하고 날카롭고 이런 성격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 다음에 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을목은 바른 생활을 사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싫어. 나 편하게 살 거야. 그냥 어떻게 그냥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에 좀 작아도 뭔 상관이 있어. 이러면서 힘들지 않은 일, 일단 평범한 일을 자꾸 찾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손님들 상대에서 막 실강일을 벌이고 뭐 이런 일을 가면은 싫어해요. 정관격들은. 그래서 어디에 많아요? 구청, 공무원, 그죠? 복지부동이잖아요. 그냥 내가 한 일만 하는 거죠. 주어진 일만. 그래서 딴 사람 부딪히고 막 이런 거 싫어하고 내 안에 테두리에서 내 일만 확실하게 해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관관인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살은 어떻게 돼요? 어쨌거나 힘든 일이 딱 주어지면 들이받아서라도 통과하려고 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이제 파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요? 인정이 많다. 왜? 내가 아파봤으니까 다른 사람 아픔을 이해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살잡는 직업과 정관하고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성격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늘 우리 뼈대기 근무를 하잖아요. 우리 육개국술이 뼈대기. 시신을 차면 인성이 문제라는 점. 그렇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는 분이 이 국악기죠? 나라의 어떤 그 시립악단, 뭐 기죠? 서울 시립악단, 대전 시립악단, 그 다음에 도립, 이런 거하고 국립악단하고 또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성이라는 걸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내가 식신으로 살을 제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급수가 다르다는 거죠. 국립악단과 시립악단과 도립악단과 기죠? 지방악단이 각각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처럼 어떤 인을 찾느냐, 정인을 찾느냐, 편인을 찾느냐, 두 개를 다 찾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식신 발휘 능력이 급수별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살을 잡더라도 정인을 찾는 식신, 요거는 폐인 식신이잖아요. 그럼 살을 제거하는 방법이 틀리고, 또 뭐죠? 편인을 찾으면 또 틀리고, 두 개 오락가락 한다면 또 틀리고, 아예 없다고 그러면 맨몸뚱이 떼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는 레벨로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 얘기. 그러니까 요거를 종합적으로 말을 이제 만들어 본다면,
통변이잖아요. 말을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돼요? 이 정편인을 착용한, 정의된 편인을 착용한 식신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서 하죠. 이렇게 비견더라고. 그러니까 여럿이서 하면서 뭘 추구한다? 편재, 사업적인 재물을 추구하려고 늘 노력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월급쟁이는 아니라 내가 사업적인 여러 사람들과 식신제살,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가면서, 그죠? 해내가면서. 물론 거축도 포함이 됩니다. 왜? 의식 주거든요. 그래서 의과 식은 옷과 먹는 거지만, 주택은 건설에 해당되잖아요. 건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죠. 안 입고도 죽어요. 근데 집 없어도 죽어요. 얼어 죽죠. 그래서 의식 주는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잖아요. 그거하고 법적인 거, 의료적인 거, 그죠? 금융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렇게 해서 의식주하고 포함해서 또 보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죽고사는 문제와 관계된 거. 그런 일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을 잡는 게.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업 문서를 지거나 전문적인 어떤 하청업체를 통해서 내가 안전회계라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말을 만들어가면은 얼마든지 하나씩 만들어가 되지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을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전문 기술적으로 가니까 스케일도 크죠? 사업적에도 늘고 있으면서 요거는 또 이제 하청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원청이 인성이니까. 여기 정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갈 수 있고, 잡을 때 살을 잡느냐 관을 따라서 그 사람 이 일을 이제 방향이 틀려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얼마든지 이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운세를 보면, 여기에서, 새하에 태어나서, 요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돈 잘 벌다가 나중에 이제 어려워지죠. 찌밋찌밋 거립니다. 그래도 많이 벌어놔서 여기 사는 게 무난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로 가버리면, 여기 위에서 죽고 힘들어졌다가 조금씩 살아나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힘들어지는, 이렇게 썩 크게 부자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안 죽어졌다. 물론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모형새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상신에 대한 부분을 차곡 하나씩 들어가면은, 금방 찾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어느 대원에 와 있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알면, 지금 왜 여기 왔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잡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사달의 무토일간.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5달에 무토일간 들어갑니다. 5달에 무토일간 정인격이죠. 정인격인데, 5달에 무토일간이 정인격입니다. 정인격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이것을 신자전 들어가고. 자, 무토가 5달에 태어났다. 정인격입니다. 분명히 정인격입니다. 정인격이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인신사회 초등학생, 자오묘 대학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신사회는 맹춘, 맹하, 맹추, 맹동이었습니다. 근데 자오묘는 왕지죠. 그러면, 인에서 보면 초등학생이다. 묘에서 보면 여대생이다. 이런 얘기죠. 사에서 여름은 초등학생이고, 오에서 여름은 대학생. 그죠? 그 다음에 신에서 가을은 초등학생. 유에서 가을은 대학생. 그죠? 해에서 겨울은 초등학생. 자에서 겨울은 대학생. 인사는 초등학생, 자오묘 대학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대응 접합을 해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자, 5회입니다. 4호가 있고, 요것도 인손잡이죠. 이제 지하실이 이제 이 축이 붙어갖고, 개신기가 붙었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 됐죠. 정편인 혼잡인데, 얘 대학생보다 초등학생 더 많이 뛰죠. 그래서 얘가 60% 활동으로 보입니다. 얘는 30%고. 그러니까 이 정인과 편인 아까 사달에서도 분명히 인손잡이라서 절처 때문에. 근데 절처 올라온 거는 그 사람 선택인데 요거는 다 내려앉았죠. 그러니까 사후가 있는데 무엇이 움직이냐. 요게 편인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60%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하실이, 이거 지장간이고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인데 요게 절처가 또 있죠. 요게 절처가 갑계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용신은 지하실이고 최우선, 그 다음 지장간입니다. 요거 용신 못 쓰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서 본다고 그러면, 자, 인성이 인왕절인데, 인왕절인데 분명하게 화가 왕하니까. 그런데 지하실에는 인성이 없죠. 그래서 4, 5 인왕절이긴 하지만 요건 정제, 그죠? 요건 상관. 갑자기죠. 요 상관이 용신이 됐어요. 아니, 여름인데 화가 왕제인데 왜 용신은 쓰지 못하느냐? 못 씁니다. 지하실 우선인데요. 왜? 바깥의 날씨는 여름이지만 이 안에서는, 이 안에 에어컨 틀어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 실사주에서 용신상신 딱 대응해서 상신 대응해서 딱 풀어보면 그냥 답이 다 나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뭐 여름인데 화가 당연히 와서 일왕절이 하지 마시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관 용신에서 썼다. 그러니까 토가 이는 뭐 토가 이제 상관이 금이죠. 이렇게 금이 용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상관을 쓰는데 이 상관이 뭘 봤죠? 인성을 찾죠. 이렇게 인성을 찾다. 정편 혼잡 인성을 찾고 뭘 잡았습니까? 살. 그래도 이 사주에 있는 아름다운 살을 잡았습니다. 그죠? 얘를 살을 잡았죠. 이 월지 일지에서 살이 없다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인생 사는 데가 재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살이 있어야 희노애락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살아나고 또 예민한 감각, 그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느껴가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 또 예민한 게 있다. 근데 또 이것이 안 다스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맨날 돈 잡아먹는 귀신이잖아요. 몸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맨날 거기 질질 끌어당기죠. 살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세상에 와서 재밌게도 살고, 잘도 살고, 여러 사람들한테 거느리기도 살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정거만 갖고 있으면 참 밋밋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평생을 그냥 택시 하시다가 돈을 많이 벌었겠죠. 아파도 사고 뭐 다 했지만 결국에는 또 돈 들어올 때 있으면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가고 지금은 그냥 또 연세 드셔서 이것저것도 못 하시고 그냥 밋밋하게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거죠. 그런 인생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참 막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죠. 막 전투적인 막 이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큰 권력을 잡았다가 잡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많은 사람과 유대관계도 갖기도 하고 어떤 지탄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것과 그냥 평면하게 사는 것과 좀 다르죠. 그럼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회상을 착 하다 보면은 그때가 좋았네. 그러면서 또 옛날 얘기도 해가면서. 이 살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살이 있다고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살을 못 잡고 끄들리면 나쁜 거지만, 살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잡고 쥐고 흔든다면, 그거는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살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호랑이다, 이게 호랑이. 내 살을. 그럼 내가 살을 호랑이한테 맨날 쫓겨다니면서 물려 걱정하면서 도망다닐 거냐? 호랑이 묵살을 해야 등에 타고 댕기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호령하며 살 거니 이런 차이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살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상관은 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스펙을 보니까 인성이 따닥 이렇게 정편이 다 찾죠. 이때 처음에는 편인을 찾고 시작을 하지만 정말 내가 살을 잡아야 했던 목표를 딱 달성을 하면 정인이 발동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포기해버리면 결국 살한테 끄들립니다. 왜? 정인을 착용한 식신 상관 아니면 살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편인 갖고 살을 잡으시면 못 잡아요. 왜 그러냐? 살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 안 하고, 얘를 숲속의 숨은 호랑이가, 예를 들어서 살인데, 숲속의 숨은 호랑이가 이렇게 보니까 덩치가 작아. 조금 말랑말랑한 호랑이야.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보니 큰 호랑이라는 거죠. 내가 지죠. 근데, 이 정인들은 저놈의 모습을 진짜로 보고 확인될 때까지는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거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 편인은 차이. 그 편인은 뭐라 그랬죠? 내 편한 방식으로
판단을 하고 공부를 한다, 인식을 한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성을, 정인을 찰거나 상관했을 때, 사로잡았을 때, 이건 이제 대단한 거죠. 그럼 정제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정제, 여기도 있고, 정제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을 한번 옮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양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면 좀 어려우니까, 능력자죠, 이 사람은. 양인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금, 토가 이 양인이 누구죠? 이게 양인이 상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토라는 건 늘 말씀드렸지만 오달에 태어났다 이거죠. 이렇게 오달에 태어났으면 일로 가든 토는 어디나 다 있죠. 물론 화생토를 받은 기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각해서 힘이 빠지는 토냐, 기죠. 금왕절이니까. 그러니까 토가 도울지라도 얘를 빠지니까 토가 금을 도와주기 때문에 힘이 빠진 토로 오느냐, 그죠? 여기서는 화가 살아 들어오죠. 갑이도 있고. 그 화를 받는 토냐, 생을 받는 토냐에 따라서 기륭이 갈라지겠죠. 수업 시간에는 늘상 토에 대한 토는 전국 각지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요. 화를 데리고 있는 토하고 금을 데리고 있는 토는 그 힘 크기가 틀리죠. 화생토 받은 그 살찐 토하고 식신, 살 빠진 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는 살이 빠진 토, 그죠? 여기 보면 살이 찐 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로 가면 그래도 살찐 어떤 늘 하다가 나중에 조금 작더라도 덜 벌더라도 많이 버는 상태에서 그냥 유두리면 살지만 이쪽은 그래도 많이 누르고 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뻥 같은 것 같은데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만큼 또 고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토에 대한 부분, 상신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연운도 대입하면 또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게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을 거느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 사장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양인이잖아요. 능력자를 고가의 어떤 인건비를 주고 데려다 써야 되는 상황. 그렇지 않으면 이게 팀장이거나 팀원이에요. 그죠?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상관에 참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팀장에서 어떤 사업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직장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기저기 자꾸 다녔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이. 물론 일제에 따라 또 많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봐서는 특별히 일제를 갖다 쓸 게 별로 없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식신이니까 내 고집이 좀 세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월제 없는 관성이나 인성을 찾았을 때는 일제가 요긴한 거 쓰지만 그 외에는 좀 어지간하면 용신도 물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지간하면 월제에서 쪽으로 따라가기 쉽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비밀도 조금씩 다 숨어 있는데 그럼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달에 넘어가죠. 미달의 무토는 바로 기토니까 양인이잖아요, 그죠? 월제에서 양인격이에요. 이 미달의 무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미달의 무토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이놈을 이게 양인격이에요. 그죠? 양인격이. 이게 정을기라는 부분이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양인격인데 저 양인이라는 것 때문에 월제 양인을 뒀으면 그렇죠? 분모궁이 뒀잖아요. 이게 분모가 형제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왜? 내가 만약 여자면 남자면 여자들이 분모궁에 붙어 있다. 그럼 나는 빨리 나와서 자수성가 해야 될 입장이라는 거죠. 요런 경우가, 여기서 용신이 뭐죠? 정인이에요. 그죠? 이게 용신이 됐고, 얘가 상신이 됐죠? 정관이 있고, 용신이 이제 정인이고 상신이 됐고, 요건 양인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 양인 때문에, 양인이죠. 이 양인 때문에 이 정관, 정인, 나한테 올 복을 사실은 부모한테 받아내려야 되는데, 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 양인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뺏기거나 내 거를 뺏기거나 이러면은 내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격이 사나운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내 거가 아닌 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근데 내 거인 부분, 내 금전, 가게, 뭐 차, 그죠? 여러 가지 등등 내 거에 대한 부분은 집착이 굉장히 내 거에 대한 강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 절철하는 게 들어가면 얘가 이제 경금이 올라옵니다. 그죠? 이 경금이 식신이 올라가죠. 임묘자는 이제 갑계가 임묘가 되는데 이 식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양인 것과 식신인 것에서 내 주관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왜? 밑으로 토황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하니까 토가 화황절이면 토황절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힘을 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 병이 나버려요. 저거지. 격은 양인격이면 신까지 또 합체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한다. 막 속이 병이 나요. 특히 내 건데 뺏겼다. 병이 더 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것 때문에 양인 성격이 나와서 성격이 앙칼지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 분노하면은 좀 잘 참지 못한, 그죠? 여음태생이니까 또 말도 잘하죠. 그러니까 막 해야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참 어떤 때는 잘 이해 못할 정도로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도 상신이 있고 그랬으니까 아주 어려운 집은 아니죠. 근데 음간이기 때문에 좀 약하다, 그죠? 예를 4차선 돌릴 때 한 1차선이나 2차선 정도, 1차선이나 1.5차선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마저도 내가 이 양인 때문에 많이 뺏긴 거죠, 이렇게. 나한테 올 여유가 없다. 왜? 여기는 대학생이니까 다 알아서 하죠. 내 거를 너무 올 게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요런 상황인데, 자, 우선 뭐가 있어? 스펙을 따져본다고 그러면 요게 인성용신이지만 식신이 요게 있죠? 절철 올라왔습니다. 식신이 올라와서 뭘 잡아요? 관을 잡아버려요. 그죠? 관을 잡는다. 식신이 관을 잡았다? 그러니까 식신은 관을 잡았다는 얘기는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시간에 아니요 아까 아침에 한참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고 막 이런 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죠? 난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을 이런 거를 좀 꺼려하고 좀 평범하게 바른 생활을 사나이긴 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그죠? 근데 식신이니까 내 마음대로인데 내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식신 견관이죠. 식신이니까 내 고집으로 관을 조종하려고 든다 이런 얘기죠. 내 고집으로 관을 조종하려고 든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관이라는 부분도 나한테 그렇게 위협을 주는 상대는 아닌데 그거를 내가 제압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여자라면 남편을 내가 쥐고 흔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게 만약 직장 상사면 내가 기술직이라고 직장 상사를 쥐고 흔들려고 그러는 거야. 나보다 윗사람이니까 관은 어쨌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도 내가 저건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관과 살은 비겁이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켜야 돼요. 내 위에, 그러니까 할머니 내가 이게 못 이기지.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갑이나 이제 월 중에서 요 갑이 있다고 그러면 일지에 갑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식신이 이제 일로 들어가죠. 일로 들어가면 살을 잡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월지에 관이 먼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관을 거친 다음에 살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살이라는 존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이라는 건 결국 일간한테 엄청난 스트레스 압박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 압박을 주는 거는 좋게 얘기를 하면 좀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빨리 움직여라,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잡아서 정신 팍 들어가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그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깜빡 쫄다 깜짝 놀라서 막 이러는 경우, 이런 경우도
결국 살석인적인 부분에서 어떤 느낌, 충격, 기죠? 그 다음에 이게 일깨움을 주는 이런 거죠. 살이 있어야 사람은 사는 맛이 난다고 그랬죠. 힘들긴 합니다. 고단하긴 하지만 살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살을 잡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관이 이제 살이 이제 없다고 치면 식신으로, 그죠?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서 일을 하는데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먹거리로 요렇게 관을 잡는 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관이니까 일거리가 많지 않죠.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은 식당을 했는데 손님이 별로 없대요. 관이 손님이잖아요. 그러죠.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식신으로 관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손님이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손님 이기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좀 실패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손님들은 잘 알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서 여기는 화가 용신이 됐고 관이 상신. 아까 사하고 비슷하죠. 대운을 본다고 그러면 미에서 태어나서 기죠. 미달에. 그럼 이렇게 가면 목화로 가잖아요. 여기로. 그러니까 이거 상신으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가면 절체는 무조건 있으면 금수운으로 가니까 힘든 삶이 주어지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난 다음에 여기로 가면 이제 또 나중에 내지막히는 좋은 복이 오잖아요. 그죠? 목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결국 50, 60대 하나, 둘, 셋, 6개를 지나간 다음에 일로 넘어가면 그래도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 끝복이 있다. 늦복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60대 지나가도 한참 젊은 때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이제 막 잘 되는 거죠. 그때 가면 또 자식을 위해서 내가 많이 노력을 했거나 봉사를 했거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잘 되고 꽤 주의할 것은 내가 욕심을 과다하게 내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고집을 좀 꺾어야 됩니다. 식신이 너무 강해요. 왜 여름인데 금이니까 토생금 받잖아요. 화토금으로죠.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만 꺾어서 내 고집 조금만 이렇게 설중하는 한 물론 정인 있고 정관이 있습니다만 이해가 강해지는 바람에 이게 참 양인격이 되면서 좀 어떤 때는 저것 때문에 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날 때도 많아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쉬운데, 그죠? 자, 4, 5미달에 무토일간, 인왕절인데, 5달에는 용신 상관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착 체크를 해놓으면, 5달에 무토, 이 상관 용신이요. 그죠? 토가 상신이 잘 나가겠죠. 그만큼 4, 5미랑 인왕절에도 각자 좀 틀려지는 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육기역술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또 구독자 많이 늘어났잖아요. 보시는 분들 한 번씩 이렇게 좀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열심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원해 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